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광희문, 역사적으로 상징적인 문인 거 아시나요? 서울에 4대 문이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작은 문 4개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광희문은 이제 흥인지문이랑 근처에 있는 문으로서 예전에 여기서 시체들을 나오는 문이 또 정해져 있었어요. 그래서 시구문이라고 해가지고 여기가 되게 어두운 문일 수도 있긴 한데, 여기에서 이제 그 천주교 시에 관련된 그런 순례 공간으로 요즘에 좀 유명해져가지고 좀 의미가 있는 그런 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광희문을 왜 왔냐 하면, 이제 광희문 근처에 제가 최근에 좀 보고 싶었던 상권이 있어가지고 어차피 점심 먹을 겸 한번 나와가지고, 날씨도 너무 좋잖아요. 나와가지고 한 바퀴 돌아보면서 여러 가지 잡담도 하고 점심도 먹으러 가려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가시죠. 저희가 광희문 건너편으로 가서 이 골목으로 들어가고 있어요. 골목 보면 오르막길 있네요. 건너편으로 이제 일방통행길, 여기 길을 제가 한번 가고 싶었던 이유가 이쪽 길에서부터 이제 신당동 떡볶이 골목까지 연결되는 길이에요. 여기가 이제 광희동 골목인데 한 1년 정도 되긴 했지만, 그 익선다다에서 이쪽에 뭐 이렇게 조금 띄우려고 여러 가지 뭐 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작년 같은 경우도 이쪽 거리에서 은근히 거래 사례들이 좀 떴더라고요. 거래 사례는 떴는데 어떻게 변했는지도 보고 싶고, 쭉 가다가 사거리에서 서쪽으로 가면 그 은화계라고 아시나요? 은화계. 연예인만 생각하네요. 광희문 아니니까 광희가 자주 오냐고 그 물어보더니, 신사역에 예전에 있었을 거예요. 가보면. 닭고기. 네, 맞아요. 닭고기 파는데. 거기랑 백송이라고 그 짝갈비 파는 집이 있어요. 거기가 나름 인스타 이런 데서 핫했던 집들인데, 거기 쪽 라인에도 이제 먹자골목이 좀 형성이 돼 있어서 그쪽도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러 가겠습니다. 이쪽 라인이 원래 예전에 그 동대문 운동장 있을 때부터 이렇게 스포츠 옷들이 많이 팔았어요. 사회인 야구나 사회인 축구 같은 거 하는 분들이 그런 뭐 축구 유니폼 같은 거 맞추러 오는 사람들 많았거든요. 운동용품도 저기서도 팔고. 여기 카페가 하나 들어왔네요. 그래도 이런 동네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카페가 하나 있죠. 되게 많이 들어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기 워낙에 이제 좀 거리를 꾸며보겠다라고 하는데, 여기가 확실히 좀 오르막길이 있으니까 상권이 확장하는데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가 그래서 작년에 거래가 제가 대충 보니까 5개 정도 됐더라고요. 사실 이런 거리에 5개 되기 쉽지 않거든요. 꽤 많이 된 거죠. 이런 동네 보면 안쪽 보면 다 이렇게 아직까지는 이렇게 다가구들. 근데 이 위치 자체가 워낙 도심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건물들이 변화해가지고 사람들이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위치들이에요. 위치적인 걸로는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바뀌려면 뭐 한참 남은 것 같긴 하네요. 저희가 현재 이쪽에 왔는데, 여기서 일로 올라가면 아까 말했던 백송하고 은화계가 있는 거리예요. 광희동 쪽 대로변으로 나가는 길이고, 이게 이제 작년에 매각된 건데 평당 5,400에 팔렸던 거예요. 시세적으로 괜찮은 건가요? 아니 뭐 사실 거래를 여기 찍었으면 다 최고가죠 사실. 그래가지고 뭐 5,400이면 거의 뭐 가장 이 동네에서 비싸게 팔린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도심에 있는 거 치고 5,400이면 뭐 요즘 시세로 보면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건너편 보면 여기도 건물 짓는 거 같죠? 아직은 사실 이 동네가 뭐 건축행위가 많이 일어나거나 뭐 엄청난 상권이 생겼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손바뀜이 생겼다라는 자체가 장기적으로 변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다시 한번 이 윗동네로 가보겠습니다. 아직까지 사실 그 익선다다 씨가 이제 사무실 있는 쪽이 저 위에거든요.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이 길이나 그 좌우의 길에 카페도 좀 우리가 특색 있다라고 할 만한 데가 한 군데 정도밖에 없었고, 건축행위가 되는 것도 여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사실 뭐 여기를 상권이라고 평가하기는 참 어려운 길이고, 이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 아까 말했던 핫한 음식점들이 있는 거리들이 나올 텐데, 그쪽 거리 같은 경우도 지금 가는 길이 뭐 그거 음식점 때문에 다른 게 더 생긴 게 아니라 아직까지 다 옛날 모습 그대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뭐 어떻게 상권이 엄청 생겼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이건 뭐야, 이발소네? 독특하네요. 저것도 뭔가 한 것 같긴 해요. 이쪽으로 올라가다가 또 거기 이제 음식점 근처에 가서 또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니 여기 보니까 되게 고즈넉하고 분위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브라운관 TV도 있고, 옛날에 저희 저 어릴 때는 이렇게 돌려서 타는 TV였거든요. 예, 돌려서 하는 TV. 안테나 이렇게 휘어지면 또 잘 안 나와요. 맞아요. 참 추억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되게 아직도 고즈넉한 동네인데, 이렇게 꺾어서 돌아가 보면 핫한 음식점들이 있으니까 또 보면서, 특히 요즘에 이제 봄이 되면서 실제로 이제 봄은 무슨 계절이냐, 그러면 뭐 꽃이 피고 아름다운 계절이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움츠려 있던 상권이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상권으로 더 도래할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봄에 또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움직이다 보니까 많이들 좀 밖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또 상권의 흐름이 요즘에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그런 것도 같이 이야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갈비 스튜디오의 돈갓 배달 삼겹살 하니까 요즘 트렌드에 맞는 뭔가 있지 않을까. 을지로랑 비슷해요. 을지로 같은 경우도 이렇게 개조해가지고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을지로를 안 가봐서. 을지로 안 가봤어요? 을지로 이거보다 더 하드하죠. 여기는 그래도 가게가 있는 동네인데, 을지로는 공장이 있는 동네니까. 이쪽 가면 이제 그 대로변으로 나가는 길에 음식점들이 모여 있어요. 네, 여기 가니까 또 이렇게 명인골목이라고
하고 있길래 골목 그냥 소통마당 뭐 이런 거 있고, 이쪽 이제 넘어가다 보면 이렇게 요즘 트렌디하게 요즘에 생긴 데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다음 이쪽에 내려가면 여기가 또 가장 핫한 고깃집 중 하나였던 백송 짝갈비, 앞에서 이렇게 고기를 쇼잉해가지고 하는 데였어요. 지금도 잘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한번 가서 먹었는데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다음에 이쪽 왼쪽에 가면 은하계 있어요. 여기 있네요, 은하계. 간판이 조그맣네요. 네, 완전 요즘에 약간 트렌디하게 옆에 보면 간판 업체가 있고 이런데 굉장히 독특하죠. 그러니까 여기 약간 분위기 자체도 을지로 뭐 이런 구도심에 있는 분위기랑 되게 비슷해서 상권 발전 가능성이 굉장히 아직은 크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좀 이런 분위기에서도 충분히 들어올 수 있고, 또 최근에 거래가 많이 됐다는 거는 여기에 뭐 어느 정도 또 들어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시죠. 이쪽에 보니까 신당 19역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개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정부도 바뀌고 서울시장도 이제 그 정부랑 같은 지금 패턴으로 갔다 보니까 개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하겠다라는 정책들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금 귀추가 주목됩니다. 네, 이쪽 길은 이제 신당동 떡볶이로 저희 가려고, 이 동네에 좀 핫한 음식점들을 많이 가려고 했는데 점심이니까 안 열었어. 그래도 이 동네에는 가장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떡볶이. 원래 저희 어릴 때는 신당동 떡볶이가 최고였어요. 떡볶이 한 접시에 라면 쫄면 사리 하나, 이거 몰라요? 처음 들어봤어요. 이거 옛날에 그 신당동 떡볶이 CM송 같은 게 있었어요. 아무튼 그쪽으로 저희 가려고 하고요. 이런 골목에도 프라닭도 들어왔네. 이 동네하고 참 안 어울리게. 이제 여기는 이제 신당역하고, 그다음 저 건너편으로 가면 의류 패션몰 같은 거 하는 회사들이 저쪽에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그쪽 회사들에 대한 오피스 수요도 있고, 여기는 이제 신당동 떡볶이 타운하고 같이 연결되고 있는 먹자골목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이 먹자골목 쪽으로 저희가 지금 가고 있고요. 가서 또 이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여기 신당동 쪽에 광희문부터 해가지고 신당동 이쪽 먹자골목, 그 다음 아까 백송이랑 은하계가 있던 그 먹자골목 라인까지 한번 걸어서 저희가 신당동 떡볶이 타운까지 왔습니다. 사실 저희는 점심을 먹으러 왔기 때문에 빨리 점심을 먹으러 갈 예정이고요. 신당동 떡볶이 타운은 또 영원하네요. 여기에 또 즉석 떡볶이를 한 번쯤 먹으러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신당동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해해가지고 더 성장할 수 있을까라고 그런 궁금점 때문에 제가 한번 돌아다니게 됐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변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많이 지켜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당장 상권이 변한다라는 것보다는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손바뀜이 바뀐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하면 여기 투자한 사람들이 괜히 투자하는 게 아닐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분명히 투자 가치를 뽑기 위해서는 개발을 해야 될 거고, 그 개발을 하면서 어떻게 변화할지, 저 골목 같은 경우는 많이 거래가 됐으니까 그 골목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 한번 귀추를 주목해서 몇 년 동안 지켜보시면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단기간엔 안 될 것 같긴 해요. 장기적으로 몇 년간은 충분히 변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오늘 돌아다니는 거 재밌게 돌아다녔습니다.